안녕하세요. 윌리엄 리입니다. 아마 오늘이 우한폐렴 대비 각자 도생법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. 우한폐렴이 심상치 않습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본격적으로 무증상 보균자들이 타인에게 병을 옮기는 사례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. 즉 여기서 이제 보균자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뭐 이게 보균자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저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에게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복균자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. 그러나 뭐 이 복균자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그거는 뭐 학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. 일단은 여기서 편의상 쓰는 겁니다. 제가 원래 우한폐렴 대비 각자 도생법에 대해 2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해 각 전문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방송을 했지만 보면 이제 문제 해결에 직결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편을 올립니다. 뭐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많은 그걸 올리고 있는데요.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. 그분들은 이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제 특정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으니까 말이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낙농업이죠. 처음 말씀드리는 건 유행이 끝나기까지 유제품을 드시는 걸 피하시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유제품이 가래의 점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. 콧물 등의 점도입니다. 점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 기관지 가래의 점도는 높인다고 합니다. 유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카세인과 유당이 이의 원흉이라고 합니다. 뭐 이거 말고도 뭐 흰 밀가루로 만든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거 정도의 근거는 없습니다. 글루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? 그러면은 뭐 모든 밀가루라고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흰 밀가루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은 여기서 쓰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술과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게 좋죠. 중국인들에서 이제 전염성이 높은 게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습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. 차에는. 그래서 이 역시 가래의 점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제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나 디카페인 차는 오히려 가래를 삭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부 등 메주콩으로 만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인들도 중국인들도 같이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고 두부를 많이 먹는 습관이 있죠.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. 다만 이제 메주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, 간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. 뭐 일단은 자료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모르죠.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거 아주 조심해야겠다. 그런 분들은 뭐 장류도 피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드시는 거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익히지 않은 회 같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요리사가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증상이 없으면 고객에게 병을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. 특히 이 상황에 하지 말아야 할 게 술잔 돌리기 뭐 안 하실 겁니다. 이건 말을 안 하셔도. 그냥 높아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. 뭐 컵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. 이건 한 가족 내에서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.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강을 세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안 합니다만 지금 같은 한국 상황이면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. 무증상 감염자가 병을 전파시키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다. 불난집에 휘발유가 부어지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사실 이것만 아니면 사르스보다 좀 더 위험하고 많은 수준이라 전체 사망자가 많아야 사르스의 10배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낙관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케이스 무증상 전파요. 무증상자의 전파가 늘어난다면 전파 속도가 급격히 뛸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요. 드러난 것만 해도 싱가포르에서 한 건, 중국에서 한 건 나왔는데 싱가포르는 뭐 전파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중국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자기 가족 3명에게 병을 갖다 옮긴 케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럼 이러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겁니다. 호들갑 떨다가 체면 구기는 걸 걱정하다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. 저 호들갑 좀 떨고 좀 망신 좀 당하더라도 덜 위험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. 지금 각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상황에 대해서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읽으신 분들은 내용 중복이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지난 2편에 붙은 댓글 중에서 약을 그리 먹어도 해가 안 되냐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. 제가 추천한 약 중 뮤테란과 목틴 이건 같은 성분입니다.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계통약이고 약효가 그리 강한 약이 아닙니다. 약효가 있긴 하지만 독성 자체가 웬만한 영양제보다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다량으로 장복해도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는 약입니다. 다만 특이 체질이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해당 성분, 즉
N-아세틸시스테인, 약칭 NAC입니다.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약 보면 이게 시스테인 대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. 구입하실 때 정확히 성분을 보셔야 돼요. 이게 앞 두 글자만 보고 C다 해가지고 다른 걸 사실 염려도 있습니다. 자, 이 NAC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로 판매됩니다. 그런데 한국에는 직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 보내줍니다. 자, 한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함으로 막은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한국에 보내려고 했는데 막아놨더라고요. 자, 만성기관지염의 경우 이 성분을 하루에 600mg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 기도가 막힌 경우에는 하루 복용량을 1200mg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시고 그전엔 적은 양을 이제 이 양까지 600mg까지 뭐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 그전엔 적은 양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